요즘 온라인에서 뭔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활동하는 분들 보면 비결이 뭘까 궁금하셨죠? 네, 다들 궁금해하죠.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가 있는데요. 스타트업 설계자라는 책, 그 핵심 내용을 다룬 유튜브 영상입니다. 아, 그 유명한 책이죠? 네, 여기서 프로덕트 론치 포뮬러, 뭐 줄여서 PLF라고 하던데 이게 많은 성공 사례의 열쇠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핵심 개념이죠. 그러니까 제품을 딱 내놓기 전에 잠재 고객들이 먼저 저거 갖고 싶다 이렇게 만들게 하는 전략이라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 방식이에요. 보통은 제품 일단 만들고 나서 제발 좀 잘 팔려라 이렇게 비는 식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기도 메타. 그렇죠. 그 기도 메타. 운에 맡기는 방식이랑은 완전 반대예요. 이 영상 자료에서도 엄청 강조하는 게 그 성공을 운에 맡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 아, 통제. 네. PLF는 바로 그 통제력을 높여주는 전략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출시 전부터 이미 살 사람들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사업 초반에 좀 안정적으로 가자는 거죠. 듣고 보니 그거랑 비슷하네요.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 개봉 몇 년 전부터 막 예고편 뿌리고 정보 흘리고 하면서 기대감 엄청 높이잖아요. 맞아요. 딱 그 원리죠. 애플이나 삼성 같은 큰 기업들도 보면 신제품 정보 아주 조금씩 흘리면서 관심 확 끌어모으고요. 네,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럼 이 PLF, 저도 좀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영상 보니까 뭐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게 바로 이메일 리스트예요. 이메일 리스트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아무 이메일 주소나 막 모아놓은 그런 리스트가 아니고요. 정말로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타겟 고객 리스트여야 제대로 효과를 봅니다. 하긴 그렇죠.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보내봤자. 근데 그 이메일을 그냥 달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아,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개념이 바로 리드 마그넷입니다. 리드 마그넷. 자석이요? 네, 그렇죠. 말 그대로 잠재 고객. 그러니까 리드를 자석, 마그넷처럼 착 끌어당긴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뭐 유용한 정보가 담긴 무료 PDF 가이드라든지 체크리스트 같은 걸 제공하는 거죠. 아, 뭔가 공짜로 주는 거군요. 네, 근데 이걸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스퀴즈 페이지라는 특정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면서 이메일 주소랑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냥 미끼 상품을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정보와 잠재 고객의 동의하에 얻는 연락처, 이 둘을 교환하는 첫 단계라고 봐야죠. 아하, 단순 공짜가 아니라 일종의 가치 교환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스트가 준비됐어요. 그 다음은 뭐죠? 바로 판매 시작하면 되나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 전에 아주 중요한 단계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프리프리 론칭이라는 단계예요. 크리프리 론칭이요? 이름이 재밌네요. 네, 이때는 판매하려는 의도를 전혀 내비치면 안 돼요. 아주 부드럽게 다가가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요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제품을 좀 구상 중인데요. 혹시 의견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요. 아, 직접적으로 뭘 팔겠다고 안 하고. 네, 이메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소통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분들이 좀 더 관심이 있구나 하고 파악하는 거예요. 일종의 필터링 과정이죠. 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군요. 신기하네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이제 프리론칭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대감을 차곡차곡 쌓아올리는 거예요. 아, 이제 슬슬 분위기를 만드는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직접적으로 사세요 하는 판매는 여전히 안 합니다. 그 대신 보통 3번에 걸쳐서 아주 가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라고 해요. 3번이나요? 어떤 내용으로요? 첫 번째는 기회의 제시예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는 가능성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왜 당신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뭐랄까 권위 같은 걸 살짝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도 그냥 광고가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가치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 네네. 그냥 광고가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 맞아요. 두 번째 단계는 방법의 제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성공 사례, 그러니까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걸 보여주면 더 좋고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심어주면서
동시에 고객들이 가질 만한 의심이나 걱정거리들을 미리 좀 해소해 주는 거예요. 오, 되게 체계적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은 미래의 제시입니다. 당신이 제안한 이 방법을 잘 따라왔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질 긍정적인 미래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자, 이런 멋진 미래를 원하신다면 곧 공개될 제 솔루션을 주목해 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겁니다. 아, 이때 딱 며칠 동안만 특별 할인가로 드립니다 같은 한정된 기간의 특별 혜택 그런 걸 살짝 예고하면 구매 결정에 훨씬 도움이 되죠. 와, 정말 듣기만 해도 혹하는데요. 진짜 치밀하게 설계됐네요. 자, 그럼 드디어 판매 시작, 오픈카트 단계군요. 이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드디어 판매 개시죠. 이때 중요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판매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간 설정이요? 왜죠? 마감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심리가 이상하게 마감 직전에 구매가 확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구매 가능합니다. 이걸 확실히 못 박아두는 게 중요해요. 아하, 마감 임박 효과.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꾸준히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사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제품 출시에 그렇게까지 막 집중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다들 바쁘니까. 네. 그래서 지금 판매 중이라는 사실, 그리고 마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잊지 않도록요. 영상 자료에서는 심지어 마지막 날에는 이메일을 한 3번 정도 보내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씩이나? 알겠습니다. 고객들이 놓치지 않게 계속 알려주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판매 기간이 끝났어요. 이걸로 다 끝난 건가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마지막 단계, 포스트 론칭이 남아 있습니다. 판매 후에도요? 그럼요. 이번에 구매하지 않은 분들도 여전히 여러분의 소중한 잠재 고객이잖아요. 그분들과의 관계를 딱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관계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영상에서도 사업은 한 번 하고 마는 사냥이 아니라 꾸준히 밭을 가는 농사 같은 거라고 비유하거든요. 아, 농사 비유 좋네요. 네. 이렇게 꾸준히 관계를 관리하는 게 다음번 기회, 다음 수확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아, 오늘 정말 알찬 내용이네요. 정리해보면 이 PLF라는 건 결국 이메일 리스트를 딱 기반으로 해서 출시 전인 프리론칭 단계를 거치면서 기대감을 막 높이고 관계를 쌓고 그다음에 오픈카트 때 판매를 하고 포스트 론칭으로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아주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모든 단계나 기술들, 이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결국 진정한 가치 제공이라는 거예요. 아, 가치 제공? 네. 단순히 이 기술만 막 따라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자료에서도 정말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뭔가 이렇게 팔아먹으려는 속셈, 그게 먼저 보이면 고객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렇죠. 티가 나죠. 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고객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진심, 그게 먼저 전달되어야 합니다. 고객들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진짜 가치를 줄 때, 그때 비로소 이 모든 전략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진심과 가치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어떤 질문인가요? 이 PLF의 단계를 이해하고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요. 여러분의 잠재 고객이 구매 요청을 받기도 전에 먼저 와, 이 사람 과정에는 내가 꼭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 만한 여러분만의 핵심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 특별하고 독특한 가치 교환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